금리 인하 시기가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현행 5.0%로 유지하기로 최근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 1분기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기를 6월 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금리 발표가 한 차례 더 예정되어 있지만 4월 역시 현재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를 미루고 있는 이유로 캐나다 GDP 성장률이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3년 3분기 마이너스 0.1%로 후퇴했던 GDP 성장률이 4분기에는 0.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금리가 캐나다 성장을 방해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금리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불황을 체감하고 있지만 지표로 나타나는 경기는 실물 경기와 다른 것 같습니다. 캐나다인들은 2020년 이전보다 저축을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접한 미국인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저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저축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그만큼 소비 지출을 줄인다는 뜻으로 경기 불황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GTA 부동산 가격은 봄 마켓을 앞두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GTA 지역에서는 5,607채의 주택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8% 증가한 수치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다만 평균 판매가는 111만 8,700달러로 같은 기간 1.1% 상승하는 데 그쳐 1년간 변화를 보자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월인 1월과 비교하자면 단기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평균 판매가는 한 달 사이 8만 2천 달러 회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사이 최고가 기록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가격으로 봄마켓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가격 회복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타운하우스가 단기간 가장 큰 변화를 보였는데요. 타운하우스 평균 가격은 1월에 비해 7만 500달러 상승하면서 103만 4천 달러로 1밀리언 벽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월에 비해 가격이 7.3% 오르면서 단기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8,500달러 저렴한 상황이라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아직 늦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큰 변화가 있던 것은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의 경우 판매량이 전월인 1월에 비해 43%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격 또한 1월에 비해 6.9% 상승한 144만 3,600달러의 평균 거래가를 보였습니다. 이는 1월에 비해 9만 2,800달러 오른 가격인데요. 단기간 변화폭은 컸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0.2% 오른 것으로 지난 1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최고가인 155만 6천 달러에 비해 아직 11만 3천 달러 저렴한 상황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지난 1년 평균에 비해 40% 줄어든 상황이라 구매자의 선택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해 볼 만한 점입니다. 콘도미니엄은 다른 유형에 비해 변화폭이 적었는데요. 평균 거래가는 1년 전에 비해 1.5% 하락한 69만 5,3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월인 1월에 비해 13,300달러 상승하면서 가격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전망이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비해 밝지 않은 편인데요. 콘도는 앞으로도 큰 폭의 변화보다는 소폭 상승 또는 하락하면서 평균 가격이 70만 달러 초반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GTA 지역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변화하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 데니스강 부동산 전문팀의 오랜 경험과 연구 분석을 통해 고객의 가치 있는 미래를 함께합니다. 스마트한 당신이 선택한 스마트한 부동산. 지난 2월 한 달간 평균 8%의 상승을 보였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 상승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2.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고금리 상황에서 1년 전에 비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로 늘어난 무기지와 유지 보수 비용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없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보는 것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주택을 투자의 개념으로 한정한 것으로 주거의 개념까지 확장한다면 지난 1년간 이익도 손해도 없는 한 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 수익을 기대한 사람에게는 지난 1년간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 수익만으로 모기지와 관리비 등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가격이 올라 매매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향후 2년간 학생 비자 허가를 줄이고 일부 대학원생에게 취업 허가를 주는 것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약 36만 건의 학생 비자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유학생 감소는 결국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대학가 주변에 있는 콘도 같은 경우 늘어나는 비용에 비해 줄어드는 임대 수익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높은 집값과 고물가로 캐나다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여기에 더해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에 영주권 신청이 16,400건으로 73%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2023년 한 해로 보면 31만 7,400건으로 전년에 비해 10% 증가했지만 최근 신청이 감소하면서 연방정부의 예상보다 저조한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학생 감소는 임대료 수익 감소로 예상보다 저조한 이민자 유입은 주택 수요가 더디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여러 악재로 올 한 해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크게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반등하지 않는다면 주택 구매를 미뤄왔던 사람에게는 적은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맥스 리얼트론 부동산 데니스 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